예, 반갑습니다. 우린선임입니다. 오늘은 신살 중에서 야제 관살, 흔히 줄여서 야제살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상담할 때 이 야제살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 100명 중에서 90명 정도가 이 야제살을 적용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야제살은 이 원래의 의미는 이 소아간살이라 그러는데, 아기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많이 깨서 우는 거를 이제 어린이들한테 나타나는 관살이지만 실제 성인들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야제살이 사주에 있으면 주로 불면증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야제살은 태어난 달에 만약에 봄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은 말을 만났을 때 야제살이 걸리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띠가 닭띠든지 아니면 태어난 날이 닭의 날이든지 태어난 시간이 유시든지 이렇게 하면 야제살이 걸려요.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 이거 양력입니다. 음력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양력으로 양력 8월, 9월, 10월에 태어난 사람들, 자기가 태어난 달은 알잖아요. 내가 몇 월 달에 태어났다, 몇 월 며칠 생일이 날 때. 그래서 가을에 8월, 9월, 10월 양력에 태어난 사람은 쥐띠로 태어났으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불면증의 기운이 좀 강하게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게 태어난 날에, 지날에 태어났다 하면 그거는 이제 40대부터 그 작용이 커져요. 30대 후반부터.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양력 11월, 12월,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 토끼띠로 태어났으면 어렸을 때 이렇게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태어난 날이 토끼날이다 이러면 이제 30대 중반부터 이 야제살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 거의 제가 야제살을 딱 보고 야제살이 있구나 하면 바로 질문을 해요. 상담하기 전에 혹시 잠 잘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0명 중에서 90명은 다 불면증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잠을 잘 자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조금만 있으면 좀 불면증이 올 건데 그때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이게 조금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는데 보통 그 시기가 그렇게 일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주 안에서 제가 오늘 사주 도표를 안 그렸는데, 그게 없으면 만약에 봄에 태어난 사람이 대운에서 말의 대운을 만났으면 10년 동안 그 작용이 또 생겨요. 사주에 없어도 운에서 오면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내 운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10년 대운이 유대운에 걸렸다 하면 이때 야제살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주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사주에 없어도 운에서, 그래서 우리가 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명은 사주 팔자를 나타내고 태어나면서 50%가 결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50%는 운이라 그러거든요. 대운, 10년 대운에서 만나거나 해마다 흘러가는 운에서 만나거나, 운에서 만나는 거, 대운에서 만나면은 10년의 기운을 쓰고, 그 다음에 해마다 만나는 운에서는 이 야제살이 1년짜리예요. 그래서 1년 정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년 정도. 그 1년이 지나면 그 기운이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10년짜리를 만났다 하면 이 기운은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최소 7, 8년 이상 갑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왜 불면증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 불면증이 왜 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제살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상담에서도 야제살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질문하면 거의 다 그 작용이 그렇게 온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야제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말은 이 불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기운,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래서 이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사주에서 불은 뭘 뜻하냐 하면 TV나 방송 매체나 이런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밤새 재밌는 거 넷플릭스나
요즘 뭐 디즈니랜드 그런 이제 그걸 보면서 정신적 에너지를 쓰면서 불면증에 걸리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거를 이제 또 직업적으로 풀면 모든 안 좋은 거는 직업으로 풀면 다 해소가 돼요. 그래서 말의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말이 와서 불면증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내가 이걸 직업으로 써버리면 돼요. 이 직업은 불을 쓰는 직업은 전기전자 통신, 방송, 유튜브 이런 거는 이제 불을 쓰는 직업이거든요. 내가 이걸 쓰면 해소를 할 수 있어요. 내 사주에서 안 좋은 기운은 직업으로 쓰면 거의 한 7, 80%, 100%는 아닙니다. 7, 80%는 해소를 해요. 그래도 또 대운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또 해소하는 게 또 줄어들기도 하고 이 운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거, 또 대운, 해마다 흘러가는 세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닭을 만났을 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냐. 이 유는 사주팔자에서 이게 들어오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해요. 이 유는 날카로운 우리가 면도칼 비유하거든요. 유라는 건 아주 날카롭고 가늘고 정교한 칼.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민감한 정신과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잠자리 바뀌면 이 사람들은 어디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학생 때 아니면은 해외여행을 가면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이런 유의 야제살에 걸리면 민감해서 잠자리 바뀌면 자기 자는데 외에는 잠을 잘 못 자요. 대운에서 오면 또 이제 이런 게 10년 정도의 작용력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기술로서 기술 자격증, 뭐 의료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교한 칼을 쓰는 그런 기술로서는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야제살에 걸렸을 때는 좀 바다라든지 바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을 넓은 그런 물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깊은 소나무 숲을 거닐다든지 아니면은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한다든지 하면 민감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완화가 돼요. 그래서 야제살의 기운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지를 보고 야제살이 걸리는데 이런 거는 이 지자는 물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사주의 물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정신적인 에너지로도 해석하고 또 금전으로도 해석하고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 이 지는 애정을 나타내요. 우리가 애정사로도 분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성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고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된다든지 남녀관계가 너무 복잡해진다든지 그 애정사로 인해서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물은 술, 알코올을 나타냅니다. 또 요즘 뭐 시끄럽죠. 뭐 마약, 약물 이런 거하고도 이 지자는 이 야제 간살은 또 관련이 있어요. 밤새 술 마신다고 또는 뭐 환각 상태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밤새 뭐 파티하고 하면서 잠을 안 자는 거 그런 거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주로 좀 육체적으로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들, 유산소 운동이라 그러죠.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헬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좀 강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약물이라든지 알코올 이런 또 성적인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그렇게 하면은 이 야제살이 불면증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고 건전한 쪽으로 에너지를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토끼를 만났을 때 야제살이 걸려요. 이 토끼라는 거는 뭐냐? 글자가 좀 지어졌는데 주색잡기. 주는 술 주자를 나타내고 색은 뭐 이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뭐 술이라든지 이 토끼의 묘자는 동쪽을 나타내고 또 봄바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토끼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애정사가 또 물도 마찬가지지 지자자도요.
토끼도 마찬가지로 토끼 묘자가 딱 사주에 글자가 튀어나오면 뭐 바람기하고도 남자의 바람도 우리가 여자들도 봄바람이라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봄의 기운 우리가 동풍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바람기하고 또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색잡기에 빠진다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로 다 행동으로 오는 중독이에요. 아까 쥐는 약물에서 오는 중독이고 알코올이라든지 토끼는 행동에서 오는 거. 행동에서 오는 중독은 뭐 일 중독도 있고 우리가 영어로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도박. 도박은 막 우리가 게임 한다든지 뭐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뭐 게임 중독도 많잖아요.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도 지배가 돼버리고 중독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것 이런 부분들까지 뭐 성중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행동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이 쥐는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고 뭐 애정사도 포함 여기는 주로 행동 중독으로서 많이 와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직업으로도 물론 풀어내면 돼요. 직업은 토끼는 가르치는 직업 또는 뭐 꾸미는 직업하고 잘 맞고 이런 거는 활동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행동하려는 사람은 반대의 기운 좀 고요하게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그 불면증의 기운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우리 영화 제목도 있듯이 잠 못 드는 시애틀의 밤이라는 우리가 그런 제가 유튜브 듣는 저 구독자 중에서 시애틀에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도 안부를 전하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잠은 자고 싶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요즘은 수면제에 의존하는 사람이 또 뭐 통계학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고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뭐 제가 뉴스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야제살이 왔을 때 사주상 또 운에서 왔을 때 이런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제살의 작용력을 좀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나오는 불면증 야제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